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는 물론이고 4천만 원 선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하락폭이 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길래 이렇게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일단 어느 정도는 어제 암호화폐 시장 이 테라와 루나 사태로 인해서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큰 하락폭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진단을 내려보면 좋을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게요. 먼저 코인 대통령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방송을 나왔는데 시장이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월봉 차트를 보면 모든 대부분의 코인, 99%의 코인들이 다 음봉을 그냥 길게 늘어뜨려 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5월달, 뭐 4월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재미없는 시장들, 하락한 시장들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루나랑 테라 사태가 한번 이제 나와주면서 더 크게 큰 폭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런 시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못 올라갈 것도 아니고 뭐 1월 달에 하락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이번에도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투더골드만 함께 하시면서 그 대응책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6주 연속으로 음봉 만들어내면서 2014년 이후로 최장기간 하락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시장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을지 끝까지 함께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비트 필승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현재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강한 악재나 이제 추가적인 악재나 호재가 있지 않는다면 3,900선 그리고 4,200선에서 단기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원천적인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만큼 우리들은 3,400 후반대까지도 열어 놓으시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고, 현재 알트들은 왜 비트에 대조적으로 왜 이렇게 크게 낙폭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정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트코인 하락폭도 워낙에 컸지만 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운 하락을 보이는 코인들도 많았는데요. 시장에 어떤 악재가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 필승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악재는 큰 이슈로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에 관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아시기 전에 모두 다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점을 인지하고 나시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용이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법정 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와 1대1 비중으로서 가치성을 고정을 내는 구조로서 이 대표적으로는 테더가 존재하겠습니다. 테더의 이 USDT와 그리고 USDC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겠는데, 차이점은 그냥 발행사가 다르다는 점, 이 점만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암호화폐 자체는 탈중앙 근간인데 이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 발행사가 중앙화되어 있다. 그래서 해당 금액만큼 달러를 보유해내고 있는지 이런 우려성인 단점도 존재한다는 점 인지하시면 되겠고, 현재 USDC 같은 경우에는 법정화폐 보유량을 공개하면서 비교적 요새 급속한 성장세를 내보내고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 되겠습니다. 이름과 같이 그대로 이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그리고 이더리움을 담보로서 이 다이가 존재하겠는데, 다이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0% 정도의 담보를 잡고 나서 나머지 이제 100 다이를 제공함으로써 강제 청산하는 식의 이런 약간 이제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에 비교적 약간 위험성이 존재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인지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는데, 알고리즘 기반으로 공급과 수요를 제공하면서 조절하면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우리 테라 코인이 존재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테라 코인의 이슈로 인해서 이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전체 알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양방의 흐름세를 보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트들은 전체적으로 큰 낙폭을 보여주었고, 1시간 내외로 비트도 빠지면서 비트에 대비돼서 또 더 크게 낙폭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신뢰성이 저조되다 보니까 모든 알트코인에서도 지금 반영을 일으키고 있는데, 스테이블 모든 코인이 이제
신뢰성이 저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알고리즘 기반에 한정적으로만 반응이 되는 것처럼 현재 웨이브 기반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겠습니다. USDN이라고 웨이브 기반의 알고리즘의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는데 어제 정도 12%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웨이브 또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USD 그러니까 테라의 패깅, 그러니까 1달러와 테라의 이 같은 비율이 패깅이 무너지면서 다른 역량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 계속적으로 있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구설수에 오를 만한 가장 강한 이슈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앞으로도 눈여겨보셔야, 우리가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테라나 루나에 관한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눈여겨봐셔야 되는 사태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악재로서는 어제 우리가 비트코인의 전환점, 이 전환 포인트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기대되고 있던 바로 호재였었는데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안정세를 잡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지만 발표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8개월 만에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 예상치 전문가들 예상치 8.1%보다도 높은 8.3%가 나왔고 이 수치는 지난달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의 8.5%보다 낮으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폭이 전달에 비해서는 이제 8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둔화되는 모습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또 반론적으로도 그래도 40년의 최고치에 상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되고 있는 시사가 되는 만큼 강한 악재도 강한 호재도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신뢰도를 잃어가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또 이번 테라 사태가 또 어떤 시장에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또 어떤 호재나 악재로서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호재는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호재가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지금 네. 뭐 이제 루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오전에서 이제 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올 때까지 마이너스 한 45%였는데 지금 비트피싱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5%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50%인데 이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뭐 또 이런 또 상황 속에서 웃는 게 또 인류라고 또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웃어야죠. 지금 시장이 크게 좀 출렁대고 있죠. 굉장히 뭐 롤러코스터 타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호재는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 호재가 호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 호재는 존재합니다. 일단 어떤 호재가 있냐면 브라질 최대 디지털 은행이죠. 누뱅크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수탁을 받겠다라는 이슈가 나왔네요. 자, 디지털 은행 누뱅크 뭐 우리나라로 치면 K뱅크랑 똑같죠. 지점이 없고 온라인에서만 움직이는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매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탁 서비스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슈가 나왔는데 자 우선은 브라질 내에 있는 자신들의 이제 누뱅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7월 말까지 모든 은행 고객 대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냥 일단은 예정이다. 우리가 하겠다라고만 이야기가 나왔지 실질적으로 전 모든 은행권에 있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작은 이슈일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또 브라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남미에서도 나왔다라는 거죠. 항상 보면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어쩌고 그다음에 법정 화폐로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계속 남미 쪽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죠? 남미 쪽에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죠.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가장 심화되어 있는 쪽이 바로 이쪽 남미 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자기네들 법정 화폐는 쓰기 좀 뭐하고 그렇다고 보니 뭐 다른 걸 또 대체를 찾다 보니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 있는 돈을 갖고 와서 쓰기 또 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큰 호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주진 못하고요. 오히려 그냥 호재로서는 나왔지만 지금 당장에 크게 적용을 되는 그런 뭐 호재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초석을 다지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이제 63 빌딩 올리는데 밑으로 한 지하 10층까지 파고 있는 뭐 그 파고서 거기다 콘크리트 채우고 있는 뭐 그런 거지 않을까. 자 그렇다 보니까 밑에 지하를 파고 거기에 또 이제 철근 세우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붓고 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짓는 건지 많은 건지 뭐 올라가는 건지 이렇게 또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런 호재들이 쌓이고 차곡차곡 쌓여야 튼튼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이런 호재들이 뭐 있다고 해서 뭐 시장이 뭐 단기간에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시장 자체에서는 항상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공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시장처럼 뭐 이런 이슈가 뭐 다 뭐 아니면 뭐 이런 뭐 모멘텀이 딱 이렇게 돼서 뭐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막 왜냐면 저기 위에서 미사일 쏘면은 또 이제 막 픽택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호재나 악재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누적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뭐 비트코인 뭐 100만 원 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4천만 원 밑으로 떨어져지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또 100만 원 간다는 둥, 1000만 원 간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뭐 외신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뭐 영국이었나요? 뭐 암호화폐 투자한 사람들 모든 돈 잃을 준비해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악재냐? 그런 거 솔직히 말해서 뭐 악재 같은 건 아니죠. 그죠? 악재는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시장 떨어지고 하니까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예전에도 나왔죠. 예전에도 시장이 막 폭락했을 때 이런 이야기 막 나오다가 시장 다시 반등했을 때 이런 얘기 쏙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사라져요. 슬 사라지고 좋은 이슈만 계속 나와요. 뭐 비트코인 다시 8천만 원, 뭐 1억 간다, 뭐 책도 나오고 뭐 이런 뭐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또 비트코인 100만 원 간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되게 재밌는데 뭐 기상청 같죠, 솔직히. 비 오면 비 온다고 하고 비 안 오면 맑다고 하고. 그럼 살짝 그런 느낌인데 솔직히 이런 호재나 뭐 악재들이 있다고 해서 시장이 즉각 반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호재랑 악재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지금 루나랑 테라 이 사태가 지금 이런 거에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빠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뭐 조금 있다가 2부에서 집중 조명할 테니까 그때까지 같이 함께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상황 좋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지만 호재를 잘 반영을 하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격이 떨어질 땐 이런 악재들만 보이고 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만 들리기 일쑤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호재에 눈을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브라질 최대 디지털 은행인 누뱅크에서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수탁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호재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정말 대형 호재가 왔을 때 충분히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 악재가 많은 시장 속에서 이런 전문가들의 말 한마디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2만 달러, 1만 달러, 100만 원까지 갈 것이다. 이런 말들에 흔들리다 보면 정말 또 어디까지 공포가 이어질지 두렵기만 할 뿐이지 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 좀 현명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호재들은 없을까요? 비트필승님? 네.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호재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영될 만한 호재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전에 미리 예측했던 이런 시장에 반영될 만한 호재들이 세 가지가 나와서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칠레, 남미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면서 국민의 평균 생활적 수준이 가장 높은 이 칠레에서 CBDC에 관련돼서 올해 말에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칠레 중앙은행에서 해당 통화가 경제력이 있고 또 이제 탄력적인 포괄적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분석과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정책 대안에 관해서도 비교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지은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지난 9월에 칠레 중앙은행이 2022년도 초에 자체 디지털 화폐 이 CBDC의 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시사를 했었는데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CBDC에 관련해서 본다면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CBDC의 이 개발성에 기획성에 관해서 이목이 집중됐던 한 해였다라고 한다면 이번 한 해는 CBDC에 실질적으로 발행하는 나라도 나오고 개발을 착수하겠다라는 나라들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앞으로의 이 CBDC로 인해서 신뢰도를 입히면서 우리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에 관한 기획성에 관해서 이제 수요도가 증가를 함으로써 우리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 자금 수요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호재다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정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전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호재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 이 현물 ETF에 관한 승인 예정에 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레이스 스케일이 이 SEC와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는데 그 내용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환에 관해서 이제 비공개 회의를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따르게 된다면 그레이스 스케일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시에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 기능이 강화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최대 80억 달러의 규모를 가치가 부여된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스케일 측은 현물 ETF, 그러니까 현물 비트코인 ETF가 선물 비트코인 ETF보다도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 시장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밀접하게 추적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일단 SEC의 그레이스 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환 승인이 여부 결정 마감일이 오는 이제 7월 6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물 ETF 승인에 관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이러한 시사를 보이고 있는 면모만 보더라도 암호화폐 전망이 밝다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겠고 현물 ETF가 전환이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는 정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ETF가 승인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고령층이라든가 이 투자 관점에 관해서 이해도가 저조하신 분들한테도 은행과 같은 기관들에서 펀드 형식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거고 또 투자의 자금이 큰 이런 기관들에서도 이런 펀드 형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투자하기에 부담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많은 세계 각국 투자자들 자금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기대되면서 엄청난 수요도가 증가되는 이런 정말 엄청난 큰 호재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호재라고 한다면 보통 호재가 발표되는 날 호재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기사가 나온다면 이미 선반영되었고 시사가 실제로 가시화되는 그 호재가 나온 발표 날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호재들이 다분합니다. 근데 이 ETF 승인 같은 경우에 시사만 된다. 7월 6일 날 예정된 날 시사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 몇 개월이 될지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ETF 승인이 되는 날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자금 수요도를 불러일으킬 만한 호재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일 암호화폐 세금 가이드 발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독일 재무부가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거래뿐만이 아니라 이 채굴, 스테이킹 그리고 대출, 하드포크 및 이제 에어드롭에 관해서도 이걸 다루는 최초의 국가 암호화폐 세금 가이드라고 자신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세금에 관련돼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꽤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일단 독일의 의회 국무장관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에 구매한 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판매는 1년 동안 세금을 면제된다라고 말을 했고 또 이제 이 세금에 관련해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일단 세금 매긴다라고 한다면 내가 일단 지금 같은
자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세금이 더해지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이것은 악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더라도 세금을 매긴다라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적으로서 암호화폐 관에서 자산 혹은 해지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법적인 틀이 제공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단기적인 부분만 악재인 것이지 호재로 인지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주식의 공매도, 이 재개와 같이 단기적인 투자 심리만 위축되는 거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매도라고 한다면 바로 이 숏 포지션을 잡는 것과 같은 건데 이 공매도의 장점을 말씀드려보면 우리들은 공매도가 안 좋다. 뭐 암호화폐에게서는 이제 선물 시장밖에 없는 이 공매도는 나쁜 것이 아니냐, 도박이 아니냐,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공매도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막 하루에도 200%, 막 300% 오르듯이 주식에서는 물론 이제 제한이 있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공매도가 그러한 이제 어떤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막아내는데 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꼭 나쁜 것이 아니다. 건강한 이런 상승세를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낸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고 세금 또한 이런 공매도와 같은 좋은 자리매김을 하는 부분이니까 호재로서 인지하시면서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에도 호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칠레에서도 CBDC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CBDC 도입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호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SEC 측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 대형 호재가 바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진행한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 사실 다른 호재들과는 다르게 뚜껑을 열어봤을 때 더 큰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독일에서 이제 암호화폐 세금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는 제도권 안에서 이제 정비를 잘 갖춰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긴급 진단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루나가 95%가량 폭락이 나왔고 또 오늘만 하더라도 50% 넘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루나 이런 사태를 좀 돌아보면서 왜 이런 코인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살펴볼까요? 지금 루나가 지금 또 50% 넘는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또 말씀 5%더 빠졌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3%더 빠지고 있는데 네. 아주 그냥 철렁하죠. 네, 네. 철렁한데 이 루나랑 지금 뭐 많잖아요. 지금 루나랑 죄송합니다. 루나랑 테라 사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가 나오고 있는데 또 외신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루나랑 테라가 또 이제 뭐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골자는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이런 하락이 조금 이제 뭐 저번에 1월 달에도 이런 하락이 있었잖아요. 1월 달에도 이런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뭐 배 이상 뛰고
그러다가 또 이제 이번에 크게 하락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제 원인은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이제 무담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무담보랑 그다음에 현금이나 현물 자산으로 담보를 잡지 않는 스테이킹이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 디파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결함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아주 큰 사태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테라 아까 말씀은 주셨지만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테라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네. 일단 테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현재 이제 다른 기존에도 우려성에 대한 시사가 여러 번 되었었는데 이번 이 사태가 터짐으로써 조금 더 기존에 나왔던 문제점이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 루나를 통해서 이제 가격 조정을 읽어내는데 예를 들어 테라가 가격이 1달러의 가치보다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테라를 루나로 루나를 테라로 옮기면서 테라의 가격의 그러니까 물량을 늘려서 가격을 조정하고 또 반대로 1달러의 가치보다도 테라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테라를 루나로서 이제 이동시키면서 이제 물량을 내리면서 자체 소각을 시키는 이런 비슷한 양상으로서 가격 조정을 읽어냈었는데 기존에 이 현재 이제 대표 말로 인용을 해보자면 현재 이제 7.5억 달러의 상당의 이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테라 이 패깅에 의해서 이제 달러 가치 연동을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 사들였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그리고 7.5억 달러 상당의 이 테라 코인을 사들여서 연동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 찌라시도 많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현재 이제 인위적인 하락세가 아니냐, 인위적인 이제 어떠한 이제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일어난 부분이 아니냐라고 우려되고 있으나 현재 어찌됐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자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들였으나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가격 방어 1테라가 1달러 가격 방어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디패깅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적으로는 봐야 될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어제와 또 그제 사태가 좀 놀라운 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또 저번 달이었을까요? 테라가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저점 매수를 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일정 부분 좀 만들어냈다라는 소식을 접했던 것 같은데 불과 몇 주 만에 또 이런 사태가 나타났다는 거. 테라 측에서는 비트코인을 많이 사들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테라도 그렇고 또 이제 루나 쪽에서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을 했다라고 좀 이제 나오는데 왜냐면은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 담보가 뭐 이제 현금도 아니고 현물 자산도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이었잖아요.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무슨 구제금융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막 샀는데 문제가 되는 기사가 나온 거는 이제 테라 측에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까. 왜냐면 루나 코인을 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가격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 근데 이거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루나는 일단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이 테라의 가격 안정성을 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 테라 쪽에서 이제 문제가 테라가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샀냐 아니면 루나를 팔아서 샀냐, 여기에서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루나는 원래 이제 사고 파는 형식으로 테라 생태계를 지탱을 하고 유지를 시켜주는데 지금 달러가 오르면서 이 굉장히 인플레이션 강력한 지금 시대고 지금 굉장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루나를 막 팔아서 왜냐면 지금 뭐 달러 가격이 올랐을 때 루나를 팔아서 그걸로 뭐 이더리움을 사고 뭐 지금 테라 생태가 이런데 그럼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다고 한다면 루나를 찍어내서 계속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루나를 계속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대량 매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또 이제 뭐 사람이 뭐 통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코딩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디파이에 대한 어떤 이 그 맹점이 여기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그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설계된 게 테라인데
이 무담보형 스테이블로 맨 처음에 나왔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그다음에 정부에서 규제가 딱 들어가면서 그래도 담보 잡아라 이러니까 뭘로 잡았습니까? 현금, 부동산 이런 걸로 잡았으면 지금 이런 사태 나오지도 않았어요. 뭘로 잡았어요? 가장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을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을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 루나 또 찍어 팔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밑으로 툭툭툭 떨어지죠. 왜? 테라 재단은 테라의 그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루나를 발행을 했고 그 루나가 이제 사고 팔리면서 이 테라의 가격을 어떻게 방어해주면서 그 생태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뭐 달러 강세가 되고 가격이 흔들리니까 루나 찍어 팔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여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테라의 대표님이죠. 30살이라고 하시는데 뭐 그분이 뭐 이제 뭐 얘기하는 거는 뭐 이제 투자자분들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겠죠. 뭐 어떻게 뭐 구제 금융을 해가지고 뭐 가격 방어를 해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테라 재단은 루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테라를 살릴 거예요. 당연스럽게 자기네들 이제 모체가 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살리려고 하겠지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루나를 살리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나 죽이고 테라 살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거기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어디 가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요즘 또 이제 다시 이제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또 이제 또 사랑의 불시착도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더 썩어 문드러기 전에 도려내는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테라 생태계가 더 무너지기 전에 도려낼 수 있는 거는 루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루나가 뭐 지금 90% 이상 폭락을 하고 그다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루나를 보면 굉장히 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차트를 잠깐 볼게요. 차트를 잠깐 보면은 저번 1월 달에 좀 살짝 이제 폭락이 왔었죠. 폭락이 왔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위로 올라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번 달 그죠? 4월 달, 3월, 4월에 사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쓴 고배를 드시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번 달에 사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가면서 사신 분들까지 전부 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왜? 지금 손해를 안 보고 있으신 분들은 요 밑에 그죠? 이거 어디예요, 여기? 21년 12월. 그러니까 20년 10월 12 그러니까 뭐 작년 1월 이전에 사신 분들만 손해를 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 빼고는 전부 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은 루나는 이제 뭐 거의 거의 수명을 다하지 않았나. 지금 보시면은 또 말씀드리면서 지금 마이너스 58%죠. 마이너스 5%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단으로 봤을 때는 루나를 더욱더 좀 내리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루나를 또 이제 투매하겠죠. 왜? 지금 내가 뭐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한다? 공포심에 그리고 더 이상 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또 이제 투매 이런 게 또 일어나면 또 그게 또 악순환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기 팔고 떨어지고 저거 팔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악순환인데 이거 뭐 또 이제 외국에서는 또 이제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한답니다. 죽음의 소용돌이. 무슨 영화 제목이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죽음의 소용돌이가 또 여기서 치고 있긴 한데 이것을 봤을 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루나가 이 가격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 가격에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라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제 하루에만 95%가량의 하락이 나왔고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60%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람들이 패닉세를 한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테라 측에서도 루나를 좀 매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수치인 것 같고요. 일단은 루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테라 가격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테라의 권도영 대표가 어떤 말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또 권도영 대표가 트윗을 남겼는데 별다른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 72시간 동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만 남겼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인 방법이 언급되지 않아서 오히려 좀 사람들에 대한 이런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루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코인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당장 바로 회복하기에는 어쨌든 좀 큰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비트필수님께서는 지금 루나 가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루나 같은 경우에 차트적인 이제 매물대가 쌓여 있는 차트, 이 분기 지지 저항대 라인도 다 무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매물대도 쌓이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지 저항대 라인을 긋는 모습은 사실 무의미하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있고, 네,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루나 투자자들 분들에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루나 자체적으로 먼저 보시기에 테라 가격이 먼저 패깅되고 난 이후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드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점으로 봤을 때 권도영 대표가 지금 이 문제점을 패깅을 다시 맞춰내기 위해 어찌됐건 외부에 자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라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테라를 루나로 바꿔내면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일으켰지만 어느 정도 지금 디파이가 있듯이 어느 정도 이 거래 물량이 유동성이 존재돼야 되기 때문에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방어세를 내보내다가도 이 매도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패깅이 유지되지 않는데 이 시점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도 방어에 나섰지만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 추가적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금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외부에 이제 큰 투자자에게 지금 손을 내민 상황인데 기존에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도 말을 했던 걸 인용해 와서 말씀드려 보면 일단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단 제시한 이제 제이 같은 경우에는 이 루나의 가격의 50%를 할인된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주고 또 그걸 담보로써 이제 자금을 끌어오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루나를 투자자에게 넘긴다라고 하더라도 던져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 시간이라는 이제 거래를 하시지 못하는 이런 유예 종목으로서 넘기면서 그다음에 일정 물량들을 차근차근 내보낼 수 있는 이러한 제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더라도 오늘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폭을 보였듯이 어제도 마이너스 9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인 만큼 그 제한이 먹히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예측되면서 외부 자금을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제한으로서 끌어들일지 문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루나도 2배 가량으로 늘리면서 그러니까 루나를 만들어내면서 진행하려고 하지만 이 부분도 루나를 찍어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루나의 화폐 가치 하락을 일으키는 부분으로서도 작용될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진행될지는 추후에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금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권 대표가 끌어들여야 하는 이 돈 자체가요. 약 15억 달러 한화로 해서 1조 9,300억 가량의 큰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제 발표된 기사를 보면요. 블룸버그 측에서 지금 현재 이 월가에서 아무도 권 대표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좀 자금을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바로 또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에는 어느 정도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연히 이 테라 UST와 루나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사태인 걸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사태가 굉장한 충격으로 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제 이런 알트코인들의 큰 하락세를 만들어냈던 게 바로 이 사태 때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테라 사태로 인해서 다른 암호화폐들도 좀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겠죠. 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왜 다른 코인들 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뭔가 나왔냐면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기사에 쏟아지고 있느냐. 테라랑 이제 루나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인다. 지속적으로 사들인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왔었어요. 여기서 근데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 비트코인 팔 것이다. 비트코인을 팔아서 어떻게 가격 조정을 해야 이제 테라가 안정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 팔면은 시장은 또 흔들리고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도 막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많이 또 계속 빠지는 게 이제 아발란체 같은 이제 디파이 시장에 좀 연관된 코인들 이런 것도 좀 많이 빠졌죠. 자, 근데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런 의혹들 같은 경우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테라 측의 공식 해명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자분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들
투자자들은 여기서 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솔직히 따로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폭락 사태를 뭐 어떻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시장 생태계에 맡기는 것보다는 어떤 이 테라 측의 어떤 인위적인 이런 행동에 의해서 조금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 해결책이 바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 빠르게 해결되고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자,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 알트코인 다 빠지고 루나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분석에 대한 어떤 외신들, 그다음에 국내 어떤 그런 뭐 리서치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코인들이 계속해서 같이 영향을 받고 떨어지고 있는 거죠. 가장 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같이 비슷하게 또 많이 빠지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담보성 스테이블 코인들이죠. 그런 코인,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같이 연관되어 있는 코인들, 뭐 일단은 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무담보성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막 굉장히 홍보도 했었죠. 기술력이 이 정도다 뭐 어쩌고. 근데 전통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폰지성 사기 스캠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정부 규제도 있고 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규제도 있고 해서 뭐 담보를 잡아야 된다는 동 해갖고 잡은 게 비트코인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 담보를 잡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 비트코인 솔직히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죠? 예, 뭐 저희도 뭐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방송을 하고 있지만 위험 자산인 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저희가 이제 뭐 외치면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굉장히 큰 위험 자산을 담보로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 오히려 제 판단에 의하면 그냥 담보로 잡으려고 했다면 이런 막 엄청난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왔어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로 잡아야 되지 않았나. 그랬다면은 지금 현재 시장 이렇게 큰 타격 입지 않지 않았나. 뭐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리스크를 떠안고 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의 이 사태가 비트코인 가격과도 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비트필스님께서 항상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황을 좀 잘 맞춰주셨던 만큼 앞으로의 비트코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일단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일단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 테라 가격 방어를 나섰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축되기 전에 이 매도 세력이 진입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도 봤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꼭 짚고 넘어가 봐야 될 만한 이 교육 사례로서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점은 이 TVL이라고 해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이 디파이에 예치된 가상 자산 규모를 나타낸 것인데, 이 테라의 TVL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 말은즉슨 이제 뱅크런 사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가격적인 방어를 나서기에는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게 연결고리 지점이 될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제가 기존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CBDC 디지털 화폐에 관련돼서 암호화폐 수요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중간 다리 역할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이 신뢰도를 입히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덱스와 디파이에 관련돼서도 수요도가 증가되면서 암호화폐의 연결고리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을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부분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웨이브가 떨어졌던 것처럼 일단 모든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먼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공포 심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악재, 이 러시아 사태랑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극단적인 공포에 위축되어 있는 시장에서 이런 엄청난 안전자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암호화폐 섹터 중에서도 어떤 NFT 혹은 P2E 섹터, 이런 다른 섹터와는 다르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느꼈던 이 스테이블 코인 섹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신뢰도 저하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찌라시들 중에서도 이제 권도형 대표가 자신들이 뭐 이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이랬다라는 찌라시가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을 일으킬 일은 없고, 또 다른 건 이제 저스티선, 뭐 트론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엄청난 공매도 세력을 투입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찌라시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찌라시니까 거기에 선동되실 필요는 없겠고, 일단 이런 질문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가 만약에 어떤 공매도 세력의 집단에 의해서 진행된 사태라면 다른 코인들에서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우려성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100% 아니라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부동산,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을 넘는 어떠한 자금의 세력이 됐다라고 한다면 주식 또한 이런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한 지역에 관해서 여러 집단이 모든 땅을 사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 자신들이 자전거를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가격을 띄어내면서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찌라시성을 투척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덤핑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관련돼서만 생기는 우려성이 아니란 점, 아니란 점, 그 점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테라 사태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와 그 종류부터 지금 현재 테라 사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까지 짚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건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일정 부분 좀 타격을 받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언제쯤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게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솔직히 뭐 내려온 건 내려온 거예요. 뭐 이미 과거는 과거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루나에 물려 있다고 해서 뭐 패닉셀로 던져버린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올라갈 때까지 일단은 홀딩을 하는 게 가장 뭐 어쩔 수 없는 상책이겠죠. 어쩔 수 상책일 텐데 우선은 뭐 이번 사태가 어떻게 잘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또 뭐 예를 들어서 루나랑 테라가 그 비트코인을 많이 사모하는데 그걸 팔지 않을 것이냐 그것도 가장 또 중요할 거고 그다음 또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또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 라는 또 이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지금 또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 위믹스 때 사태를 좀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렇게만 안 되기를 좀 바랄 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려면 뭐 암호화폐도 다 그렇겠지만 비트코인 먼저 좀 살짝 회복을 해주면서 정상적인 시장 상태를 좀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 시장 상태가 약 5월 달이 일단 최저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1월 달 최저점을 일단 갈아치웠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인데 가장 뭐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달에 지금 많이 남았죠. 2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 오늘이나 내일부터 해서 뭐 반등이 다시 시작이 되느냐 가장 베스트하겠지만 이럴 일은 거의 없겠죠. 아니면 남아있는 5월 달 동안 계속 또 하락을 또 해주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가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크게 큰 파동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뭐 올라가다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5월 달이 제 판단에 의하면 5월 달이 좀 최저점을 찍는 그런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최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또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박스권에 들어가겠죠. 박스권 들어간 이후에 반등을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부분 지금 또 저점 부근을 확인하는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비트필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코인에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NFT나 P2E 섹터 또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파이 부분들까지 일단 코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이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나는 그나마 좀 가치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쪽에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영원에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물 ETF와 같은 엄청난 자금 수요도가 언제인지는 모르게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아직 이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가치성을 가격에 힘입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망이 좋아지는 만큼 우리는 항상 최고점, 최저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만큼 더욱더 어려운 것이 시기적인 예측입니다. 언제나 우리 차트 지지 저항대 라인 그으면서 가격적인 예측도 해보고 시기적인 예측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 전문가들이 됐건 일반인이 됐건 그 예상치에 항상 겉도니까 항상 예상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왜 틀리지? 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라는 것은 배제하시고 항상 내가 가진 생각보다도 더 열려있는 마음으로 더 멀리 내다보시면서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현재가 끝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우리가 투자하기에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용이하겠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 이 루나 사태로 인해서 부수적인 다른 존재를 알 수 있는 문제점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중앙화 거래소 CEX에 관한 문제점인데 그리 이제 현재 코인은 이런 국내 거래소에서도 루나를 유의 종목으로 이제 지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주관적이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입출구 문제에 관련돼서도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이제 우려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좀 뜨겁게 있는 이 테라 사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앞으로의 궁금하실 점들,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로 함께 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또 저희와 함께 무료 방송으로 실시간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